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오늘 개발자를 위한 모션 그래픽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로티파일즈의 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우정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제품에 쓰이는지에 대한 사례와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과, 두 번째 세션으로는 로티파일즈의 프린시플 엔지니어이신 박춘원님께서 단로티 핵심 엔진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더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션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었는데요. 학창 시절에 너무 지루한 수업 중간에 책 귀퉁이에 한 장 한 장 연결되는 그림을 그리고는 했어요. 이게 제가 최초로 모션을 만들어 본 경험인데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분명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직접 종이에 그린 그림이 새라 움직이는 게 너무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모션은 보는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디지털 제품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모션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힘, 바로 시선을 이끌고 주목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먼저 모션 디자인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움직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듣게 하고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하는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모션 디자인이 있다면 여러 컷이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대표적인 시각 패턴일 텐데요. 아마 UX나 임지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패턴일 거예요. 웹사이트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시선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의 흐름도 의도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시선은 물체가 움직일 때 따라가고 움직이는 곳에서 머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움직이는 원에 집중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이는 고양이조차 움직임을 따라 반응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움직임에 시선이 끌리는 거는 위험을 우리가 감지하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발달한 본능적 시각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움직임을 사용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아마 아이폰 유저들은 아주 친숙한 잠금 해제 아이콘일 텐데요. 이런 체크 아이콘도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유저로 하여금 아이폰이 잠금 해제를 완료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이렇게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그래픽에도 모션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션은 참여율을 더 증가시키고 체류 시간을 높여주고 유저의 이탈을 방지하고 결국에는 전환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UX란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에 더 오래 머물고 즐거움을 느끼며 유도하는 바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빠른 영상을 통해서 모션의 효과를 더 생생하게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디지털 제품 속의 모션은 로티 형태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티가 뭔지 아시나요?
로티는 잘 아시다시피 코드로 이루어진 제이슨 포맷의 모션 파일입니다. 오른쪽은 GIF, 오른쪽은 로티 포맷입니다. 육안으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픽셀 깨짐 현상도 있는데 용량이 무겁기까지 하고, 오른쪽은 용량도 작고 벡터라서 깨짐도 없어요. 또 하나의 큰 강점은 연동성입니다. 하나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웹플로우나 프레이머 같은 웹빌더, 그리고 프로토파일 같은 프로톤 타이핑 툴, 그리고 캔바, 워드프레스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iOS, 안드로이드, 플러터 등의 주요 개발 환경에서도 공식 라이브러리로 지원되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프로토타입, 그리고 실제 서비스까지 같은 파일을 사용해서 프로세스가 아주 매끄러워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 삼성, 듀오링고도 이런 그래픽 요소들에 모두 로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좀 정량적으로 임팩트가 측정된 사례를 보면 키위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온보딩 이 과정에서 모션 디자인을 적용했을 때 이탈률이 10% 낮아지고 전환율이 무려 3배나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민의 귀여운 캐릭터들, 지마켓에 모션이 추가된 아이콘들 뿐만 아니라 국내 MZ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패션 브랜드인 무신사, 그리고 금융 앱이지만 엄청난 디자인 감각을 나타내는 토스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로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모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모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예전 그 프로세스를 좀 도표화시킨 건데,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툴에서 모션을 만들면 그 다음에 디바이스별 해상도에 맞게 다시 베리에이션으로 다시 만들고 개발자가 코드로 수작업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프로세스가 그랬습니다. 그 후에 디자인과 다른지 디바이스마다 동일하게 렌더링이 되는지까지, 그리고 용량은 적절한지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수정사항이 만약에 한 개라도 생기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구현하는 곳은 없겠죠. 지금은 로티파일즈와 함께 프로세스가 더욱 간편해졌는데요. 우선 플러그인으로 모션 디자인을 가져오거나 로티 크리에이터에서 모션을 디자인하고 저장한 다음에 개발자에게 공유를 하면 끝입니다. 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디자이너가 디자인 어셋을 로티 파일로 변환을 해야겠죠. 어셋은 보통 에펙이나 에피그마로 제작을 하는데요. 디자이너가 모션을 어떤 툴에서 생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로티 파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티 파일즈의 자체 모션 디자인 툴인 크리에이터도 있는데요. 정교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난이도도 좀 적당한데 무료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주변에 모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가 있으시면은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그마를 기준으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가져오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디자인을 프레임으로 다 만들고 혹은 베리에이션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프로토타입 모드에서 트랜지션을 스마트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만 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참 쉽죠? 만약 디자이너가 팀에 없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로티파일즈에서 10만 개 이상의 무료 애니메이션과 25만 개 이상의 프리미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바로 제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티파일즈 워크스페이스에 모션 디자인을 저장하면 되는데요. 아까 플러그인으로 가져온 모든 로티 애니메이션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팀원들을 초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서 의견도 나누고 버전별로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로티 파일로 만든 어셋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컬러 팔레트를 사용해서
또한 워크스페이스에서 애니메이션의 색상을 쉽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아까 디자이너가 없어서 무료 라이브러리에서 로딩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찾았는데 우리 제품의 컬러랑 안 맞는다,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디자이너가 없어도 이 안에서 쉽게 다른 색상으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 팔레트를 사용해서 여러 색상을 사용한 경우에 각자 하나하나 지정할 필요도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팔레트를 사용해서 쉽게 무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래픽 이미지를 적용을 할 때 반드시 다크 라이트 모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애프터 이펙트나 피그마에서는 이걸 테마별로 다 일일이 수정하고 파일을 2개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배달 완료 애니메이션을 기본 브랜드 컬러를 적용을 해놨다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유저별로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자로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수십 개의 파일로 각각 나눠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전달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로티 크리에이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테마 매니저를 통해서 모드의 색상을 나누어서 지정을 하면 단 하나의 파일로 핸드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테마가 아닌 더 많은 테마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는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할 때 일일이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개발자도 다시 링크를 일일이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어셋들의 관리 포인트를 확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제품에서 정말 중요한 인터랙티브 기능인데요. 로티 크리에이터에서는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하나의 타임라인에 다 나눠놨기 때문에 바로 개발상에 적용할 수 있어서 핸드오프가 엄청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만족도를 조사하는 슬라이드가 있고 이렇게 5개의 그 애니메이션을 동일한 로티 파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5개의 다른 애니메이션을 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타임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전환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로딩이 없이 매끄럽고 빠르고 부드러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렇게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얼굴 표정의 위치가 변경되는 인터랙션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핸드오프 단계인데요. 로티 파일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로티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자체적으로 최적화 기능을 통해 파일 사이즈를 최적화해 줍니다. 특히 CDN 링크를 활성화하면 애니메이션을 직접 코드로 핸드오프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에게 빠르게 전달을 하는 거는 물론 다양한 곳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되게 많은 포맷이 보이실 텐데 이 중에 어떤 것으로 내보낼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메모리 활용에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좀 알아볼까요? 아까 같은 애니메이션을 비트맵 방식과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맨 오른쪽에 단로티라는 형식의 용량을 보시면 거의 로티의 10% 정도의 용량만으로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로티도 가벼운데 단로티는 진짜 더더더 가벼워졌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내보낼 때는 단로티로 내보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기존의 로티 제이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로티 파일즈에서 만든 포맷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인터랙션이나 테마 기능을 훨씬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은 하나의 애니메이션만 담을 수 있게 돼 있지만 단로티로는 여러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파일로 포함시켜서 관리 포인트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일반 제이슨과 단로티의 파일 사이즈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을 좀 비교해 본 건데요. 검정색이 단로티,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제이슨입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용량과 성능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로티 파일즈의 프린시플 엔지니어이신 박춘원님께서 로티 기술의 확장과 진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구현의 핵심 요소인 그래픽 엔진에 대해 딥다이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춘원이고요. 현재 로티 파일즈에서 프린서플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 우정아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좀 더 분위기를 바꿔서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앞서 들었지만 사실 뭐 로띠나 뭐 단로띠, 뭐 크리에이터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또르 벡터 그래픽스라는 그래픽 엔진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토르 벡터 그래픽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프로젝트가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로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완성을 시키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로띠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션 그래픽스는 뭐 다 아시겠죠? 현대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GUI 또는 UX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뭐 비주얼적으로 어떤 유저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모션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사용자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어떤 방법을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모션 그래픽스의 목적이죠. 근데 이제 모션 그래픽스의 어떤 핵심 기술은 바로 벡터 그래픽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벡터 그래픽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화면에 이제 보이는 어떤 이미지들을 픽셀 단위로 다 기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어떤 수식이 있고 그 수식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벡터 그래픽스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해상도별로 그런 에셋들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4K에서 이제 8K로 넘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기기들의 어떤 정교함이 개선이 되고 또 높아지겠죠. 기술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상도도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벡터 그래픽스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벡터 그래픽스를 이해를 하는가 동시에 우리가 좀 그 그래픽스를 어떻게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래픽 엔진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스키아라는 구글에서 개발한 벡터 그래픽 엔진이 굉장히 파퓰러하고 그러니까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그런 시스템에서 백엔드로 이제 스키아가 그래픽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카이로라는 그래픽 엔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진영에서는 카이로라는 오픈소스 벡터 그래픽 엔진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잉크스케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역사도 깁니다. 20년 이상 개발을 해온 그런 그래픽 엔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뭐 블렌드 2D나 뭐 나노 VG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완성도는 많이 뒤처져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래픽 엔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오픈 소스 외에도 이제 뭐 플러터 안에는 이제 임펠러라는 그래픽 엔진이 내장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오픈되지 않는 그래픽 엔진들을 갖추고 있죠. 포맷 관점에서 봤을 때 로띠라는 포맷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SVG가 어떻게 보면 벡터 그래픽 포맷의 표준이었고 이제는 이제 모션 그래픽스가 대세다 보니까 단순히 정적인 벡터 에셋이 아니라 움직이는 에셋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업계에 우리가 표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히 표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각자 프로덕트 또는 어떤 시스템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왔는데 2016년 그쯤 해서 허난 토리스라는 개발자가 원래는 에어비앤비에 있는 개발자인데 그 친구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롯데의 시초인데 그게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표준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호스팅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에어비앤비나 로티파일즈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이 로티 애니메이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매주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로티 스펙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발전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참석을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로티에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스펙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티는 굉장히 애프터 이펙트와 잘 얼라인이 되어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의 디자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로티로 추출이 된다. 근데 이제 애프터 이펙트 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로티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티 파일즈 저희 회사죠. 이 회사에서도 이제 로티 크리에이터 같은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고 좀 더 가볍고 또 사용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 툴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티라는 거를 실제로 런타임에 구동하기 위해서는 로티 애니메이션 플레이어 같은 어떤 엔진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엔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또르 벡터 그래픽스라는 그래픽 엔진이 있고 제가 설명드릴 다음 페이지에서 그리고 스키아 베이스에서 스코티라는 플레이어 엔진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그래픽 엔진으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스코티랑 이제 토르보이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토르보이즈가 어떻게 보면 로티 스펙 지원 범주 내에서는 더 완성도가 높고 또 경량에다가 이식성이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티 웹이라고 있는데 로티 웹은 우리가 웹에서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예요. 이것도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데 웹에서만 동작한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티를 좀 더 진화시켜서 좀 더 우리가 어드밴스드한 그런 모션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 로티라는 포맷을 개발을 한 거고 이제 뭐 디밍이라든지 또는 뭐 인터랙티비티 이런 것들을 기능을 더 덧붙여 가지고 완성한 게 달 로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르보이즈는 말 그대로 그래픽스 엔진이에요. 지금 뭐 아까 뭐 달 로티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 툴들 그 저변에 이제 베이스에는 이제 이런 엔진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 순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현재 뭐 적게는 3명, 4명, 뭐 많게는 10명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티 파일즈가 스폰서를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현재는 뭐 로티랑 그다음 왜 GPU 쪽을 집중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로티 파일즈 내에서도 프로덕트에서 쓰이고는 있지만 사실 오픈 소스로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덕트나 다른 프로젝트 그 커뮤니티들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윈윈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또르 벡터 그래픽스는 그래픽 렌더링 엔진으로서 어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뭐 도형을 그린다거나 선을 그린다거나 색상을 칠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굉장히 대세라고 했던 스키아나 카이로 이런 프로젝트 대비 굉장히 신생아에 해당이 돼요. 이게 실제로 이제 2020년에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들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때 대세였던 프로그래밍 스타일과 지금의 스타일이 다르듯이 또르보이즈는 좀 더 현대 모던 모션 그래픽스에 초점을 두고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고 또 인터페이스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래픽스 엔진이라고 하면은 이미디어트 방식의 어떤 다시 말하면 이제 컨텍스트들을 개발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직접 하나씩 그려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면은 이 또르 벡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리테인드 베이스의 렌더링 스타일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로 싱그래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장면들을 계속 바꿔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재 산업 표준에 해당되는 로티나 SVG 같은 포맷도 바이 디폴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식성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우리는 IoT 기기부터 웹까지 다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의 어떤 그래픽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 그래서 이식성이 좋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디펜던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펜던시를 가져가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픽 시스템, 그러니까 오픈GL 내지 웹 GPU 요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한 이 엔진을 런타임에 뭐 어떤 그 프로덕트에 돌리기에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식성도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경량의 그런 그래픽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 관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엔진은 소프트웨어 렌더링도 지원이 되고 GPU 기반의 하드웨어 렌더링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뭐 로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동할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 렌더링 엔진은 굉장히 파인 튜닝이 돼 있어요. 최적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볍고 동시에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해상도가 커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GPU를 쓰는 게 더 나은 선택이거든요. 그 해상도에서는 우리가 뭐 오픈GL이나 웹GL이나 또는 웹 GPU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어떤 엑셀러레이션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출력하는 게 또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병렬 프로세싱 또는 뭐 파셜 렌더링, 이제 부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급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래픽 엔진 대비 사용자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왼쪽 상단에 보면 빌딩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애초에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결국에 기능들이 추가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메인터너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대한 심플하게 가자라는 그런 철학으로 이 엔진을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간단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모듈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뭐 직접 가져다 쓰는 경우에 딱 필요한 부분만 기능대로 활성화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모듈화할 부분들을 모듈화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최적의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이 엔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은 사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뭐 로티 파일즈에서도 여러 프로덕트에서 쓰이고는 있지만 보시면 고다시라는 오픈소스 게임 엔진은 알죠? 거기서도 벡터 에셋을 출력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 엔진이기도 하고 타이젠에 통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인베디드 월드에서 잘 알려진 LVGL이라는 GUI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벡터 그래픽 엔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프로덕트에서도 가져다 쓰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디게임이나 아니면 칸바 또는 뭐 비주얼적으로 이펙트가 화려한 그런 오디오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서도 어떤 벡터 렌더링 엔진으로 이걸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뭐 우측에 보면은 이제 좀 전문 디자인 에디터 툴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또르브이즈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엔진에서 가장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웹 GPU에 대한 지원이에요. 웹 GPU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차세대 웹 그래픽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웹 GL에서 이제 웹 GPU로 세대 교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똑같이 웹 GPU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백엔드 엔진을 다 구현을 해놨고요. 달리 말하면 이제 또르브이즈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웹 GPU를 통해서 다 렌더링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웹 GPU가 사실 뭐 기존의 어떤 그래픽스 시스템을 봤을 때 어떤 뭐 메탈이나 다이렉트X, 불칸 같은 레벨의 어떤 그런 그래픽스 레이어는 아니고 이걸 한번 앱스트랙션을 시켜놓은 레이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웹 GPU를 쓰게 되면은 사실 이 엔진 기준으로 웹 GPU를 쓰게 되면은 이 엔진이 어떤 시스템에서 동작을 하든 간에 그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그래픽스 레이어, 메탈이든 디렉트X든 불칸이든 이런 것들을 리다이렉트해서 동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 GPU만 구현을 해놓으면 어떤 시스템에서든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웹 GPU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픽 엔진을 만든다고 하면은 각 저 백포트를 다 직접 구현을 해줘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메인터너스도 굉장히 비용이 크고. 근데 이제 웹 GPU는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준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웹 GPU라고 하면은 우리가 웹에서만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그냥 네이티브 시스템에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WGPU 네이티브, 이건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리드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돈이라는 이제 크롬 진영에서 리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네이티브,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든 모바일이든 인베디드든 그 환경에서도 똑같이 웹 GPU 엔진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에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서 사실 동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식성이나 또는 호환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르브이즈는 기본적으로 웹 GPU를 가지고 렌더링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웹 GL을 가지고 렌더링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어려울 때는 그냥 소프트웨어 렌더링도 가능합니다. 이 엔진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내장 태스크 스케줄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픽 엔진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병렬화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렌더링에 필요한 작업들을 다 태스크로 분리를 해가지고 병렬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띠 애니메이션을 100개를 동시에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2배 이상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웹에서는 현재 웹에서만 동작이 지금 안 되는 그 문제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이 이제 우리가 웹 어셈블을 통해 가지고 이 엔진을 이제 웹에서 구동을 시키고 있는데 보안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약간 디세이블 되는 상태이고 뭐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해가지고 그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은 웹에서도 이제 멀티 스레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는 웹 워커 등을 이용해가지고 멀티 스레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용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측의 영상 보시면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는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수천 개의 빗방울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제 빗방울들에 의해서 화면의 변경 영역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 그래픽 엔진은 그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간에 어떤 변화 영역이 생겼다, 그 객체들을 트래킹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멀지를 하고 또는 스플릿하고 그런 식으로 옵티마이즈한 영역을 결정한 다음에 그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리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키아나가 뭐 카이로 이런 그래픽 엔진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자의 몫으로 두고 있지만 이 엔진은 다 알아서 해준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파셜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분 렌더링 같은 경우는 특히 저사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나 또는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뭐 GUI 프레임워크를 GUI들을 봤을 때 버튼을 클릭하면은 사실 버튼만 잠깐 깜빡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잖아요. 딱 그런 부분들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다시 그리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력도 세이브할 수도 있고 성능적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 로띠 애니메이션의 지원일 것 같아요. 이 엔진 자체가 이 로띠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백 엔진을 구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냥 에셋을 전달을 하면은 로띠 에셋을 전달을 하고 내가 몇 번째 프레임을 보여줘라고 하면은 이 또르브이즈 그래픽 엔진이 그거를 장면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 베이스 하에 이제 다 로띠라는 플레이어가 로띠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사용자들한테 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래픽 엔진은 로띠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 차원에서도 이미 공식 스펙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이상의 어떤 스펙들을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로띠의 현재 공식 스펙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또르브이즈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망한 그런 로띠 엔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 엔진의 이식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어떤 시스템에서든 저사양이든 고사양이든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로띠 애니메이션을 균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점 중 하나가 로띠를
기존에는 이제 롯디 엔진이 각 플랫폼마다 또는 시스템마다 다르게 구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기에서는 이게 잘 동작하는데 어떤 기기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유니폼한 그래픽 엔진을 만들고 이거를 전 시스템에 다 설치를 해서 쓰게끔,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롯디 공식 스펙 외에도 좀 더 고급 기능들, 우리가 마이크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UX를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뭐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스테이트 튜닝이라든지 사용자 상호작용 이런 것과 관련한 고급 기능들도 이 엔진 레벨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롯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의 단일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플레이백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각 구간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특정 구간들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거를 스테이트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을 보면은 저런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구간을 렉탱글이라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애니메이션, 아니면 스타라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우리가 스테이트를 명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나는 스타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그 스타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세그먼트를 플레이함으로써 우리가 스테이트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롯디는 기본적으로 키프레임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키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키프레임 단위로 장면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놓고 그 장면과 장면 사이, 그러니까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부드럽게 보여주는 게 키프레임의 어떤 핵심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약사항은 뭐냐면은 그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은 인접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스테이트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간의 어떤 그 상태, 그 애니메이션 구간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스테이트에서 가령 여기서 렉탱글에서 스타로 점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접한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통적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는 부드럽게 보여줄 수 없고 애니메이션에 점프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튜닝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롯데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 롯데 애니메이션을 쓰게 되면은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달 롯데가 이제 스테이트 머신이 있거든요. 스테이트 머신에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간의 전이가 발생할 때 이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이 과정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인터랙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터랙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무엇을 클릭을 했는지를 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롯디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장면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이제 비주얼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거 관련한 또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르VG라는 그래픽 엔진은 롯디라는 그 장면의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탐색을 하고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를 달 롯디와 잘 통합을 시켜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뭘 선택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은 토르VG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스테이트 머신이나 인터랙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표현식이에요. 익스프레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방식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식은 우리가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디자이너 내지 개발자가 좀 짤막한 로직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롯디의 어떤 특정 프로퍼티에다가 어태치를 해가지고 롯디 에셋으로 배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가 런타임에 그거를 실행을 하면서 이 표현식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그 어태치된 프로퍼티와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윈드밀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왼쪽에 이제 바운싱 이펙트를 표현식으로 구현을 하고 그 애니메이션과 부착을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은 우측처럼 좀 더 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 방식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우리가 로직을 짤 때 필요한 부분들, 가변적인 부분들을 변수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에 우리가 그런 변수들을 조작을 하면서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그 변수를 조작을 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픽스드된 고정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좀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는 좀 변형적 애니메이션들을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뭐 저기 락커가 이제 있는데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 애니메이션 장면 내에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스핀보드가 있는데 사실 스핀보드 안에 손가락과 그 다음에 보드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익스프레션을 이용해가지고 손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스핀보드의 로테이션 정도 값을 동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인터랙티브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값들을 변경을 하다 보면은 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굉장히 어떤 범주를 벗어난 값을 입력을 한다거나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디자이너가 의도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표현식 코드 내에 exception handling 같은 로직을 넣어 놓으면은 사용자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 범주 안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런 exception handling을 해서 어떤 속성에 대한 제약도 우리가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풍선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그걸 끌어내리더라도 일정 범주 안에서만 끌어내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사실 엔진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달 로띠와 통합도 돼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것들을 좀 공식적인 어떤 도큐멘테이션을 잘 배포는 안 한 상태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능들이 좀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달 로띠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 로띠를 잠시만 시간 좀 볼게요. 달 로띠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달 로띠를 이제 쉽게 이해하면은 그냥 다수의 로띠 애니메이션을 하나로 묶어놓은 포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띠도 보면은 이제 로띠 자체가 벡터 애니메이션으로서 존재하지만 로띠 애니메이션 자체적으로 어떤 외부 에셋도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라든지 뭐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연관된 에셋들을 하나의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게 달 로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 애니메이션에서 공유할 수 있는 리소스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최적화된 데이터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집으로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언집을 해보면은 그 내용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최적화시키고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뭐 네트워크에서 전송을 한다거나 또는 파일을 로드할 때 파일 입출력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멀티 애니메이션, 뭐 스테이트 머신, 테마, 인터랙티비티 이런 고급 기능들을 이제 달 로띠는 정의를 해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읽어볼 수 있는 텍스트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냥 언집해서 그 파일들을 수정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프렌들리한 그런 포맷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디자인 툴이 이런 에셋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가장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로티 크리에이터 같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자인 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 로티를 지원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또 새로운 버전이 배포될 텐데 거기에도 또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신규 피처들이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달 로띠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어떤 그 핵심 엔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또르브이즈라는 그런 그래픽 엔진에 기반해서 동작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저런 어드밴스드한 피처들을 추가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각 플랫폼마다 어떤 시스템 백본이라든지 프레임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다 통합을 시켜놓은 어떤 프로젝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플랫폼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달 로띠 패키지를 가져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뭐 사이트 참고하시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가이드 관련해서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